여러분, 지금 시장이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물량을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너도 나도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기 바쁜데요. 정작 기관과 고래들은 오히려 자기 지갑으로 코인을 빼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이 하락을 두고 다음 상승장의 마지막 세일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극명한 온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일단 시장을 덮친 공포의 실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닥터 프라피시라는 아주 유명한 분석가가 있죠. 이 사람이 최근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건 역사적 하락의 서막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근거도 아주 그럴듯해요. 첫째, 6월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는데 보조지표인 RSI는 오히려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둘째, 이 패턴이 2021년 말 엄청난 대폭락이 오기 직전과 정확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셋째, 기술적으로 아주 강력한 저항선인 12만 7천에서 13만 5천 달러 부근을 정확히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이러니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고래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까보니까요.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씩 들고 있는 이 대형 고래 지갑들은 이번 하락장 내내 오히려 보유량을 미친 듯이 늘려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개미들은 쫄아서 파는데 이른바 스마트머니들은 지금이 기회라면서 조용히 죽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고래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부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당장 팔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MBRB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2.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2.5 아래로 내려가면 고통 구간, 즉 장기 바닥 신호로 해석됐거든요. 불편함이 곧 기회가 되는 그 영역에 거의 근접했다는 겁니다. 고래들만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전통 금융권, 이른바 월가에서도 강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CEO 얀 바네크는 2025년 말까지 비트코인이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이 훌쩍 넘는 가격까지 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걸까요? 바로 돈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미국 연준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전 세계가 돈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몇 번이나 하냐로 넘어갔습니다. 올해만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가 넘게 점쳐지고 있죠. 이렇게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로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면 시장의 눈은 이제 다음 타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그냥 이더리움 ETF가 아니에요.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ETF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블랙록이나 21쉐어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신청서를 다 내놨고 올해 4분기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승인되면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돈이 이더리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비트마인을 이끄는 톰 같은 인물은 올해 말 이더리움 10,000달러 간다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고요. 낙관론자들은 15,000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앞서 말한 비트마인, 최근 하락장에서 이더리움 20만 개 이상을 한 번에 사들였습니다. 단일 기관이 이렇게 쓸어 담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대형 보유자들의 이더리움 장호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라는 엄청난 호재, 고래들의 선제적인 매집, 그리고 탄탄한 기술 펀더멘탈까지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다음 랠리의 주인공으로 이더리움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상황이 조금 더 특별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끝나면서 기관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리플 역시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승인될까? 가 아니라 언제 승인될까? 의 문제로 넘어갔죠. 그런데 리플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공급량입니다. 리플의 총 공급량 1억 개 중에 무려 90%가 리플사, 거래소, 에스크로 물량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즉,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는 물량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고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사가 직접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돈으로 디지털 금고를 만들어 XRP를 더 사들이고 비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의 바이백 효과죠. 유통량을 더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리플 고래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의 리플을 보유한 지갑수가 31만 7천 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최근 하락은 이들에게 공포가 아니라 물량을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내서 투자한 물량들이 전부 청산됐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최저치예요. 이게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약한 손들은 다 털려나가고
진짜 백이 강한 손들만 남아서 현물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비가 온 뒤에 땅이 완벽하게 다져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에서 공포에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탐욕을 따르시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저점의 공포에 모든 걸 팔아치웠고 기관과 고래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사들였습니다. 이 고전적인 패턴이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100%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건데요. 전 세계 금융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음모,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이 아는 리플은 진짜 리플이 아닙니다. 언론과 유튜버들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리플은 브릿지 통화다라는 말,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오늘 저는 그 수면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진실, 전 세계 단 1%의 금융 엘리트들이 왜 다른 모든 코인을 무시하고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설계도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리플보다 빠른 코인도 많은데? 아발란체나 솔라나 같은 걸 쓰면 안 되나? 이건 마치 왕이 있는데 왜 굳이 기사를 써야 하냐는 질문과 같아요.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이에요.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이 이름들이 단순한 금융기관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제국의 설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제국을 관통할 단 하나의 혈관으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저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화려한 장난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브릿지 통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통제 가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세상에는 수십 수백 개의 국가별 디지털 화폐 CBDC가 발행될 겁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 디지털 유로. 이건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바벨탑의 재앙을 예고하는 거예요. 100개의 국가가 CBDC를 발행하면 이들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선 무려 4,950개의 거래상, 즉 4,950개의 길이 필요합니다. 이건 비효율의 극치이자 재앙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계자들은 웃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단 하나의 길, 리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건 특정 국가, 즉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IMF와 BIS가 원하는 건 미국의 통제마저 벗어난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중립적인 통제 자산이며 그 유일한 해답이 바로 리플인 것이죠.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구에서 살면 되는데 왜 우주를 개척하냐고 묻는 것과 같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코인들 중에 하필 리플이었을까요? 설계자들은 아무 코인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국을 운영하기 위한 왕의 조건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 이 세상의 리플 단 하나뿐이었어요. 첫째, 빛의 속도와 결제와 정산의 동시 완료. 기존 금융은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결제와 실제 돈이 들어오는 정산 사이에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원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건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가 기어가는 거죠. 리플은 단 3초, 누르는 순간 정산까지 완료됩니다. 이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리스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기술이에요. 둘째, 먼지와도 같은 수수료. 수조 원을 보내도 수수료는 단돈 몇 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돈의 이동에 마찰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건 무한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장악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나 이더리움의 비싼 수수료는 구시대의 통행세일 뿐입니다. 셋째, 모든 CBDC를 지배하는 마스터키. 각기 다른 언어와 규칙으로 만들어질 전 세계 CBDC들. 이들을 직접 연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 모든 디지털 금고를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어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언어의 통역사이자 지배자입니다. 넷째, 통제와 투명성이라는 두 개의 얼굴.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관이 제어할 수 있는 허가형 노드를 통해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추적은 물론 설계자들이 원할 때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하죠. 즉, 규제와 프라이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엘리트들을 위한 완벽한 하이브리드 자산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코인을 브릿지로 쓰기로 합의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엔진을 공중에서 교체하자는 말처럼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민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IMF, BIS,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테스트하고 엮어놓은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리플은 이미 그 거미줄의 중심, 즉 심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IMF 내부 보고서, ISO 2022 표준 문서 곳곳에 리플의 이름이 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공사가 끝났다는 준공 확인서와 같은 거예요. 결국 리플은 우연히 선택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태생부터 설계, 코드, 생태계, 그리고 국제 규제까지 새로운 금융 제국을 위한
황제의 검으로 단련된 유일한 자산이죠. 다른 코인들이 NFT, 디파이 같은 기능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금융의 척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술이 아닌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제가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왜 꼭 리플이어야만 할까요? 이제 이 질문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금융 엘리트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버려지는 99%의 대중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제가 공개한 내용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정보,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의 가격 폭등을 유발할 X데이 이후 다음 타겟으로 어떤 코인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의 속도가 당신의 계좌를 결정하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어중이떠중이 모여서 떠드는 그런 시시한 정보 공유방이 아닙니다. 오직 거대한 부의 흐름에 올라탈 자격이 있는 1%의 소수 정예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간단한 질문지에 답변하고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기관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인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용도 가입 권유도 일체 없습니다. 다만 이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과 구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자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